5월 21일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팅 9개 사회 정부가 직접 20억 달러 지분 투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D-Wave 33.37%, 리게티 30.57%, IBM 12.43%까지 한 번에 폭등했죠.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만들고 있고 매출과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정보 단위를 씁니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가 0 또는 1 하나만 표현하는 동전이라면 큐비트는 회전 중인 동전처럼 0과 1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얽힘이라는 현상이 더해집니다. 멀리 떨어진 두 큐비트가 한쪽이 결정되는 순간 다른 한쪽도 같이 결정되는 비직관적인 연동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100만 개 미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셈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보통 절대영도 가까이 냉각해야 작동합니다. IBM과 구글의 초전도 큐비트는 약 0.015 켈빈 영하 273.1도에서 돌아갑니다. 우주 평균 온도가 2.7 켈빈이니까 양자 컴퓨터 내부가 우주보다 더 차갑습니다. 양자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초전도, 트랩이온, 양자 어닐링, 광자와 중성 원자입니다. 각각 강점과 한계가 다릅니다. 현재 양자 기술은 니스큐 시대라고 부릅니다. 노이즈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 즉 노이즈가 있는 중간 규모 양자라는 뜻입니다. 큐비트 수와 게이트 정확도가 핵심 지표입니다. 2025년 11월 IBM이 발표한 나이트호크 칩은 120큐비트, 2큐비트 게이트 에러가 0.1% 수준입니다. 2024년 12월 구글이 발표한 윌로우 칩은 105큐비트, 큐비트를 늘릴수록 에러율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임계점 이하 양자 에러 보정을 처음 달성했습니다. 무작위 회로 샘플링 벤치마크에서는 슈퍼컴퓨터로 10의 25제곱년 걸리는 문제를 5분에 풀어버렸습니다. 리게티의 앙카3은 84큐비트, 게이트 정확도 99.5%로 상용 양자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온큐는 트랩이온 6세대 칩으로 256큐비트 시스템을 첫 판매했고 10,000큐비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양자 오류 정정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퀀티눔이 함께 48개 논리 큐비트 실증까지 갔습니다. 5월 21일 미 상무부와 NIST가 공개한 9개 사명단과 배분 액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IBM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몫을 받았습니다. 게이트형 초전도 기술 종주, 전 세계 75대 이상 양자 시스템 운영, 자체 10억 달러를 더 보태 양자 파운드리 안데론을 설립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3억 7,500만 달러의 정부 약 1% 지분으로 두 번째 배분입니다. 양자 솔루션 부문을 신설해 5가지 큐비트 방식을 동시 지원하는 파운드리로 갑니다. 나머지 7곳은 각 1억 달러 안팎입니다. D-Wave는 양자 어닐링 특화, 최적화 문제 전용 4400큐비트 어드밴티지2, 리게티는 게이트형 초전도, 앙카3 84큐비트, 아이온큐는 트랩이온 256큐비트, 퀀티눔은 트랩이온, H2 머신 56큐비트, 2큐비트 정확도 99.97%로 상용 최고치입니다. 비상장이지만 2025년 9월 100억 달러 평가로 6억 달러 추가 조달했습니다. 사이퀀텀은 광자 큐비트, 글로벌 파운드리 팹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양산, 70억 달러 평가로 10억 달러 조달. 아톰 컴퓨팅은 중성 원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인플렉션은 중성 원자의 양자 시계와 센서 라인업 병행, 스펙 합병으로 NISE 상장 예정. 디락은 호주 시드니 본사, 실리콘 스핀 기반, 9개 사중 최소인 3,800만 달러 배분이지만 표준 시모스 호환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부 9개 사회에 빅테크 양자도 별도로 갑니다. 구글 퀀텀 AI는 2024년 12월 윌로우 칩으로 양자 에러 보정 임계점 이하 진입을 처음 증명했습니다. 2025년 외부 얼리 액세스까지 풀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2월 마요라나 원칩을 발표했습니다. 토폴로지 큐비트라는 새 방식, 단일 칩 100만 큐비트 확장 목표입니다. 다만 네이처 편집부가 본 원고는 마요라나 0점 모드의 존재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학계 회의론이 따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자료와 피어리뷰 표현 차이가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2025년 2월 오셀로 칩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에러 보정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대 90% 줄였다는 점이 핵심. 그리고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클라우드로 아이온큐와 D-Wave, 리게티 외부 하드웨어를 통합 제공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 데이터입니다. 아이온큐가 매출 성장 1위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6,47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녀 수주 잔고는 4억 7천만 달러 5배 증가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도 2억 6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D-Wave는 1분기 매출 290만 달러, 전년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킹은 3,340만 달러로 20배 가까이 늘었고, 백로그는 5배 증가, 현금 5억 8,8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 문제이지 비즈니스가 약해진 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리게티는 1분기 매출 440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순이익 3,3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IBM 양자 사업은 별도 매출 공시가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10억 달러가 추정치입니다. 시총 비교를 보면 아이온큐가 176억 달러, D-Wave 75억, 리게티 63억 달러 수준입니다. 양자가 발전하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2020년 네이처에 실린 MIT 구글 태평양 북서국립연구소 공동연구는 우주 방사선의 뮤온이 초전도 큐비트의 쿠퍼상을 깨면서 코히어런스를 밀리초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기와 지구가 천연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외도는 지상보다 양자 노이즈가 훨씬 큽니다. 실제로 캐나다 SNL의 지하 1.4km에서는 뮤온 플럭스가 약 100만 배 감소합니다. 페르밀의 퓨와이어 시설도 99% 차폐를 달성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본체는 우주보다 지하 차폐가 정답입니다. 대신 우주가 유리한 양자 응용은 두 가지입니다. 양자 통신, 중국 미시우스 위성이 이미 실증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센서, 나사 콜드 아톰 랩이 미세중력에서 1피코켈빈 냉각을 달성했습니다. 매수 추천이 아닌 데이터 기준 우위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가시성은 아이온큐가 가장 높습니다. 1분기 매출 7배 성장, 자녀 수주 잔고 4억 7천만 달러. 어닐링 최적화 전문 영역은 D-Wave가 사실상 독점입니다. 종합 게이트형 기술 깊이는 IBM과 구글이 가장 깊습니다. 파운드리 인프라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5가지 큐비트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정보 직접 지분 취득은 인텔 케이스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양자와 AI가 다음 5년 정책 우선순위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리스큐 시대는 노이즈가 핵심 한계입니다. 매수 결정은 본인 판단입니다. 시청자는 매출 추세, 정부 자금 흐름, 기술 마일스톤을 분기마다 점검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로 시장의 다음 신호를 한 박자 먼저 풀어드리는 인베스트 퓨처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